609조 우리가 세계사선 이후에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거쳐서 무명루, 용루, 그 다음에 유루, 무명루 하는 그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해서 태어남다 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장면까지 지난번 대화다경에서 읽었고 46번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렇게 말한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래의 10가지 논리적 주장을 통해 칭송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앞에 거명됐는데 그것이 뉘앙스가 달라지죠. 1. 비구들이여 만일 중생들이 모두 이전에 지은 업으로 인해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면 참으로 열애는 이전에 좋은 업을 지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의 번뇌 없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는 것이다. 2번까지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비구들이여 만일 중생들이 자제천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면 참으로 열애는 선량한 자제천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번뇌 없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해서 2번까지 읽었는데 1번 전생의 업에 의해 지금 우리는 즐겁고 괴로운 느낌을 얻는다면은 부처님은 전생에 지은 업이 좋은 업만 지었겠지. 그래서 했다. 자제천에서 창조됐다라고 한다면은 선한 자제천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즐거운 느낌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제천을 인정하거나 전생의 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전생의 업을 이야기하고 자제천을 이야기하고 운명과 우연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태생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정진을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중론에서 이야기하고 요즘 하고 있지만은 결과론적 해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대한 업, 지금 내가 괴로워도 전생에 대한 업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겠지. 지금 뭐야? 지금 괴로움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즐거움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자제천에 대해서 창조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자제천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상상하는 거잖아. 와, 그런 상상에 대해서 전생에 지은 업에 대해서 나는 부정적이다. 자제천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라고 불교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전생의 업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부처님은 전생에 좋은 업을 지었다. 자제천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람한테는 가서 선한 자제천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여러분, 앞에 선한이라고 해놨잖아. 그러면은 자제천에 의해 창조돼서 내가 즐겁다면은 반드시 그 자제천은 어떻게 선한 자제천에 되어야 돼. 근데 선한 자제천이에요. 자제천에서 창조되었다는 사람이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 그럼 그 자제천은 선한 거야, 악한 거야? 예. 그죠? 자제천은 내가 괴로워한다면 악한 자제천이잖아. 이런 것은 문제제기죠, 그죠? 근데 해석이 그렇다면은 선한 자제천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런 즐거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은 자제천을 인정하는 꼴이요. 내가 자제천을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내가 자제천을 내가 전생의 업을 그렇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해석은요 아주 다양할 수가 있거든.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 의미는 깊고 다양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자유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해석에서 자유롭다는 그것이 맞다?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고 해석이 자유롭다. 우리가 금강경 가보면 13장에 가면은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가득 채운 공덕이나 복덕이나 금강경 사후기회 등을 위타인설하는 공덕이 어느 공덕이 더 훌륭해요? 어느 복이 더 훌륭해요? 라고 하면은 초반까지는 어떻게 해요?
사국의 위타인서라는 게 수승하다고 나오거든. 근데 13장 가면은 기복이 심다. 두 복이 다 매우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 복이 다 매우 많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혜로운 자는 지혜 그 자체도 수승하지만은 그 지혜로움으로 인한 세속살이도 수승하고 훌륭하다. 세속적 가치도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기복이 심다. 이렇게 이제 13장에서 끝냅니다. 이제 그 구절하고 오늘 이 경구절하고 만나면은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금강경과 같은 표현이 일어났겠구나. 그래서 자제천을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어. 선한 자제천이야. 자제천이 있다 없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말이 돼요 안 돼요? 서로 말 안 됩니다. 왜? 자제천을 본 놈이 아무도 없거든요. 전생의 업이 어떻다 저떻다 하면요 돼요 안 돼요? 전생을 살아본 놈이 없어요. 전생을 기억하는 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움 나는 일밖에 안 된다고. 전생 이야기하면 이제 점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제천 이야기하면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가서 싸울 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석이라. 자, 3번 가봅시다. 비고들이여, 만일 중생들이 운명과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면 참으로 열에는 행운을 가졌다. 그러니까 운명을 이야기하는 사람 내지는 우연을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는 그렇다면은 네 이야기대로 한다면은 참으로 나는 행운아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행운아이지 않느냐. 그 행운에 대한 해석도 뭐 각양각색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의 번뇌 없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4. 비고들이여, 만일 중생들이 6부류의 태생에 의해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태생이 정해져서 그런 괴로움을 경험한다면 참으로 열애는 훌륭한 부류의 태생에 속한다. 그러니까 6부류라고 내가 거기에 속할 필요가 뭐 있어. 나는 훌륭한 부류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훌륭한 부류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태생에 속한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의 번뇌 없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위만 사람은 앞을 보니까 상상을 해도 좋은 것만 계속 상상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지. 우리 눈이 한만 보는 경우라 그래요. 그런데 뒤돌아보기가 힘들잖아. 우리나라에서 못 산다고 해도 전 세계 인구로 따지면 못 살아요. 그 세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유엔에 192개국인가? 유엔 가입 국가가 한 192개국, 전체 세계 나라 200국이 넘는다는데 192나라가 되는데 192나라에서 제대로 선거하고 있잖아요. 우리처럼 움직이는 나라가 한 60개국밖에 안 된대요. 한 130개국은 저 맘대로.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도 아니지 이게. 그러니까 막 그 안에서 무슨 행정, 치안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우리 정도 돌아가는 나라는요 60개 정도 나라밖에 없는데 60개 정도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탑10에 들어가. 그러니까 190개국에서 어떻게 해요? 180개 나라 우리나라 봐야 된다고.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그 안에서 잘 산다 못 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속상하다 얘기하지만은 전 세계 180개국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만 봐도 무조건 잘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만 봐도 잘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보는 입장에 따라서 처지가 완전히 다 달라진 게. 아유 막 서울에서 못 산다 하지만은 지방에서 서울에 산다면요. 아유 서울에 산다고. 서울 사람은 경기도 인구가 1,400만이 넘었었다. 1,450만인가? 한 몇 년 전까지 1,200만이었거든. 1,200만 될 때 경기도가 서울 1,000만이 깨졌어요. 서울에서 집값이 자꾸만 뛰니까 경기도로 이제 빠져나가지. 그래서 경기도 인구가 지금 1,400만,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지금 경기도에 들어왔어. 산단 말이야. 1,400만이 넘어가는데 그거 다 서울로 출퇴근하잖아. 그 사람은 얼마나 고단해.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그냥 사람은 말은 제주도로 보낸다 하더만 사람은 다 서울로 보내가 이 난리를 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 집중화가 이제 계속 과제지만은
문제지. 서울 기득권들의 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것들이 완화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참 발전해 먹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인구 줄어들면 서울 집값 떨어지지 않아요. 서울 집값 잘 안 떨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가치라는 것은 정량적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 처지가 힘들다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힘든 사람 보면은 한참 이제 내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진짜 많아. 우리 과거생 생각해 보세요. 내 대학 와가지고 연탄 가르고 살았다. 우리 집에도 석유 보일러 튀는데 동국대학교는 왜 연탄을 떼지 몰라. 학교 기숙사에. 그놈은 연탄 구멍 맞춘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물자 모자랐잖아요. 물자 모자라가지고 진짜 그냥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바지가 청바지였잖아. 요즘은 패션이지만은 옛날 청바지를 왜 입혀요? 안 떨어지니까. 그 청바지 카우보이 바지잖아. 말 타다가 안 헤어지는 바지. 그러니까 잘 안 떨어지고 질기고 오래 가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요즘은 질기고 오래 가면요 속상하지. 바꾸고 싶은데 저게 떨어지지 않고. 옛날 그 대우 그룹 다니는 회사 직원들이 탱크주의 해가지고 나왔거든. 그죠? 한참 대우 가전제품을 탱크라고 불렀잖아. 그래 그때 IMF 오기 직전에 대우 직원한테 야 하는 이야기가, 야 탱크 그 좋은 네이밍이 아니다 이러니까, 왜 그러냐, 누구 회사 전자제품은 잘 안 부서지는 거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건데. 아니 품질도 별로 안 좋은 게 안 부서지면 있잖아. 탱크가요 가다가 섭보면 견인을 누가 해가요? 탱크 견인을. 그때부터는 애물단지지. 애물단지지. 그러나 그 좋은 네이밍이 아니다 이러니까 막 피식피식 웃더라고. 그 누구 집에는 대우 쓰냐니까 저 집에는 쓴대. 누구 한 달이 걸리면 대우 쓰냐니까 안 쓴대. 봐라 내가 그러고 했는데, 그 회사가 지금 없으면 이래 뭘 한다. 있으면 이래 뭘 하지도 못할 건데.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뭐 하기에 따라서 다 다른 게,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저렇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5. 비구들이야 만일 중생들이 금생의 노력에 의해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면은, 우리는 다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하지. 아니 난 노력하는데 안 되고, 어떤 놈은 노력도 안 하는데 된다고 해야지만은 우리가 손발만 부지런한다고 이 세상 일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느 스님이 한다는 이야기가, 자기가 미국 가서 포교하는데 진짜 사람들 안 오더래. 그래서 한국에서 자기가 포교동할 때 생각해 보니까 그냥 44분 정근을 하면서 나란히 열심히 배우고 가니까 그냥 동네에서 그걸 알아줘가지고 사람들이 쫙 오더라나. 그래서 한 100일 기도를 했더니 그때부터 사람 오기 시작해가지고 한국 그 포교당을 해가지고 자기가 성공을 했대. 미국 가서 그 마음으로 100일 기도를 팍 했대. 100일 기도하니까 사람들 와요 안 와요? 왜요? 한국처럼 민가가 가깝지가 않아 미국은. 절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혼자 기도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 기도를 알아주는 문화가 아니잖아.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옛날에 무슨 모조로 새벽 기도 맨날 안 빠지고 한다 절살림을 오픈했다 이걸로 해가지고 인기를 끌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새벽 기도를 맨날 해서 절 잘 된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새벽 기도들 안 하면 저러겠나 싶기도 하지만은, 예? 그렇게 하는 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100일에도 안 되더라고요. 미국 가면 여러분, 미국 가서 100일 기도, 다란히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 스님이 영어를 먼저 배워야 되겠어요? 그죠? 영어를 배우면. 미국 가서 다란히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내가 교포사에 포교한다면 교포들을 만나러 다녀야 되겠어요? 교포들을 만나러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뭐가 어긋나도 참 어긋나고 있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문제란 말이야.
근데 참으로 열애는 금생에 훌륭하게 노력했다. 훌륭하게 무엇을 어떻게가 잘 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의 번뇌 없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다 긍정해 줄 수가 있다. 6번 비구들이여 만일 중생들이 이전에 지은 업으로 인해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면 참으로 열애는 칭송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열애를 칭송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앞에 이미 들어놓은 이유로. 그죠? 그 사람들은 부처님 어떻게 바라볼 거야? 참 부처님은 전생에 지은 업이 훌륭한 선업을 지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두 번째 7번 비구들의 만일 중생들이 자제천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면 참으로 열애는 칭송받아야 한다. 자제천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참 부처님과 같은 대단한 분이 일어났구나라고 그 사람들은 훌륭하게 생각할 것이단 말이야. 만일 중생들이 자제천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에서 부처님께서 참 자제천, 선한 자제천이라고 말씀하셔서 자제천에 대한 의문을 품어서 그 자제천에 대한 집착에서 빠져나와서 자제천에 의해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구나라고 안 사람도 부처님을 칭송할 수밖에 없지. 그죠?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해.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참 보살님 기도 덕분에 저런 일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 좋아하겠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나도 좋아하겠지. 근데 내가 이야기를 해. 그렇게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네가 지금 관세음보살한테 항상 좋은 것만 어떻게 해달라 하겠노. 내가 안 좋은 것이 생겨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러한 힘과 지혜를 배우자라고 부처님 가르치면 조금은 배우니까 관세음보살한테 기도하는 게 맞아. 안 그러면 나는 내가 관세음보살처럼 돼야 돼. 내가 관세음보살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괴로움과 즐거움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칭송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좀 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관세음보살한테 자꾸 매달리면 안 돼. 얼마나 바쁜데 그걸 갖다 내까지 매달려가지고 부담을 준단 말이야. 참 속도 없는 사람들이지. 우리나라에 지금 매달려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천수천안이라도 그 눈하고 그냥 손이 다 모자라다. 뭐 자꾸만 매달려 내라도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될 것 아니요. 참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지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딱 부처님 공부를 해보니까 어때요? 바래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바라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죠. 만들고 내가 그렇게 행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뭘 자꾸만 기대하냐고. 기대하다가 그냥 눈 빠지겠다. 딱하지. 만든다는데 만드는 걸 또 그냥 저 이상적 이미지를 저 앞에 설정해놔가지고 이것도 안 된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기대를 너무 높이 가져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조절하고 할 수 있는 법이 부처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니면 도라 그러잖아. 뭐 됐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 더 됐다고 기분 나빠할 것도 없어요. 나는 실컷 못 나왔는데 뒤에 따라오는 놈이 걸 잡고 개 나와가지고 뭐를 잡아보네. 뭐 나와. 그런데 어떻게 난 더 나도 속상해 죽겠는데 다 개걸만 나와가지고 나를 피해가. 그럼 뭐 좋은 거지. 그거 한 발 더 간 게 어디야. 우리 끝나고 오늘 노래 해볼까? 뭐 그게 무슨 그거지. 바보같이 그렇게들 하라. 그냥 더 나왔다고 개 나왔다고 그러가 뭘 한 번 해가지고 한 번 잘 됐다고 뭐 좋아할 것도 아니고 뭐 할 것도 아니란 말이야. 8번 비구들이야 만일 중생들이 운명과 우연의 일치에 의해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면은 열애는 칭송받아야 된다. 운명과 우연, 이거 나도 뭣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문득 하는 장면들도 있겠지. 근데 우리가 운명같이 보면 운명 아닙니다. 마치 필연이 운명같이 보이는 거지. 우연같이만은 인연이야. 우연같이만. 그러니까 우연이 겹치고 하면은 필연이 돼.
우연이라는 것은 우연이 뭐죠? 우연이 여러분 너희 요즘 우리 상식으로요 우연이라는 게 뭐야? 확률적으로 희박한 것을 우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희박한 것도 자꾸만 확률을 두드리면요 우연이 돼요, 인연이 되고 필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제 지낼 때 어떻게 할 때 비 올 때까지 지낸다잖아. 비 올 때까지 기후제 지내면 기후제는요 100% 확률이지. 100% 확률이지. 실은 그 비는 그때 비가 오는 장면을 보면은 우연이지. 근데 기후제를 행했다면은 필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게 기후제를 얼마나 속상하면 그것만 하겠냐.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만 하는 거잖아. 이번에 강릉시는 좀 다르다만 물 끌어올 때가 천진데 그걸 갖다 못 끌어오고 멍청하니. 아니 그 속초는 하도 그 물 난리 속초에 호텔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동네가 큰 강이 없잖아. 다 하천이고. 그 설악산에서 물 얼마나 빨리 동해로 떨어지겠어요. 비 오면은 설악산 높잖아. 속초 해변까지는 금방이잖아. 물 빠지려면요. 금방 쑥 빠지지. 길이가 좀 긴 것도 아니고. 항상 물 부족이 일어나니까 속초는 지하댐을 다 팠다잖아. 지하에 댐을 파가지고 거기에 물을 저장해 왔대. 비 오면 계속 저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번에 가물어도 물이 하나도 그렇게 호텔이 많아도 물이 안 모자랐는데 강릉은요. 누구를 닮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대비를 옆 동네에서 그렇게 대비를 하면 나도 대비를 해야지. 우리가 세금이랑 그런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 근데 저 옆에 그 땀에서 올 수 있는 터널도 있고 다 있는데 그쪽에 수질이 의심돼가지고 된다고 끌어오지도 않고 수질 체크해보고 하면 당장 끌어올 수 있고 급한 불을 끌 수가 있잖아. 그런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지는 답답한 게 없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강릉시청은요 제한급수를 안 했어. 사람들 사는 데는 제한급수 다 있는데 죽일 놈들이지. 근데 나중에 그거 또 뽑아준다. 뭐 어떻게? 그 동네는 옛날 그냥 신사임당이나 보고 자살하라 그래. 속이 터지는 거 하는 짓들이 안 그래요. 그냥 세상은 안 되면 이래도 바꾸고 저래도 바꾸고 나라도 바뀌는 게 세상이야. 나라도 바뀌는 게 세상이란 말이야. 근데 그냥 그 있는다고 운명과 우연의 일치 그놈의 장 일치 때문에 그래도 행운이라고 한다면은 근데 자꾸만 하보면 그게 필연이 되고 시료가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인간이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잖아. 돌덩이를 들고 몇 년 동안 사용한 거야. 여러분들 스마트폰 요즘 배터리 다 나가면은 몇 년 걸려요? 새 폰을 바꾸는데 여기 싹 다 꼰대들 돼가지고 아마 이 스마트폰 다 떨어질 때가 있을 거야. 나도 그렇거든. 예. 보통 2년 수명으로 잡고 약정을 그렇게 잡아놓은 게 2년입니다. 2년인데 옛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요 돌덩이를 몇 년 동안 썼어? 20만 년 이상을 씁니다. 돌을 신석기 시대 5만 년 썼잖아. 예? 5만 년 쓴 겁니다. 그 돌조각 하나에서 신석기 돌 갈아가 연마해가지고 뾰족하게 만드는데 몇 년 걸렸어? 몇십만 년이 걸린 거예요. 몇십만 년이. 그 이게 돌덩이 쓰는 게 이게 돌덩이 쓴 것도 우연이지만은 신석기로 넘어가는 게 이게 필연이요 우연이요. 몇십만 년 걸렸었다면은 그 상황 안에 가면은 우연 같지만은 필연입니다. 그게 20만 년 동안 20만 년 동안 불편하고 힘들게 썼거든. 그렇게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운명과 우연의 일치에 의해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애는 칭송받아야 된다. 예, 어느 날 문득 생긴 것이 그것이 운명 같지만 우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너와 나의 만남은 운명이니 안 그랬습니다. 무슨 운명적 만남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 계속 중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만난 것도 운명 같아요? 아니야. 그냥 이 한반도에 사람살이가 시작되어서 했던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만난 거지. 인연에 의해서. 그래서 열애는 칭송받아야 한다. 이거 뭐 여러분들은 이거 우리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말을 쓰는 것도 대단하지만 사고방식이 비슷하잖아요. 그냥 좀 참고 지내요. 으르르 끌어요.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우리 다 모른다. 그죠? 왜 몰라요? 우리 성미가 다들 그래 급하거든. 변화가 빨리 그냥 진행됐으면 좋겠고, 시간이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고, 우리 왜 빨리빨리 해요? 지금 현재 그냥 이거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게 너무 속상하고 지체되어 있는 것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거든. 그만큼 우리 한반도의 삶이 예전에 고단했다는 거야. 그래서 빨리 세월 갔으면 좋겠는 거야. 봄 되면 모내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가을 빨리 왔으면 얼마나 가을 빨리 왔으면 좋겠으면 하는 게 모든 민족들의 추수감사절은 11월 달에 있는데 우리는 땡겨가지고 8월 보름달 하겠냐. 어? 핵곡식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굶주린 삶이 그렇게 있는 거요. 우리도 원래 상달이지. 10월 상달에 추수감사절이거든. 그런데 그냥 그렇게 땡긴 게 그런 거야. 얼마나 그냥 급했으면은 물론 할아버지 몸보신 생각한다고 했겠지만은 아직 닭이 크지도 않은데 약병아리를 홀딱 잡아먹고 할아버지들 몸보신 시켜드린다고. 뭐 닭이 크는데 오래 걸리는 거 아니거든. 좀에 기다리면 얘는 못 참아. 그냥 홀딱 잡아먹고. 그런다. 9번 비구들이여 만일 중생이 여섯 부류의 태색에 의해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면 참으로 열애는 칭송받아야 한다. 그것대로 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칠 내용들이 많지. 가르칠 내용들이 많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머리가 좋다지만은 하는 행동이 참 비겁하고 지식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수라라 그러지. 아수라. 아수라는 지옥하고 이퀄입니다. 아수라는 항상 전쟁을 뭐냐면은 동반하기 때문에. 아수라는 다른 말로 전쟁의식이에요. 전쟁의식. 그놈 따라다니면 항상 분란이야. 왜? 지익 보고 쏙 빠져나가, 지익 보고 쏙 빠져나가 그러니까 분란을 조장하고 하는 거거든요. 아수라지. 그러니까 내가 편안한 것 같지만 머리 안 써서 축생이지. 그러니까 요래 저래 살펴가지고 내만 살면 되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로 우리가 이야기해 줄 내용들이 많지. 어떤 사람은 천상에만 있지. 뭐만? 지 생각만. 몸뚱아리는요. 쭉 그냥 인간세부터 지옥까지 쭉 걸쳐져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가지는 게 뭐예요? 불만이야. 불만이.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칭송받을 만합니다. 그렇지만 여섯 불의 태생에 의해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즐거움과 괴로움은 태생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생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복은 태생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에 따라 행복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행복은요, 내 삶의 가치. 그것 때문에 항상 그 의미와 가치라는 것이 사람한테는 중요한 것입니다. 의미와 가치라는 것이. 그 의미라는 것이 이해의 폭 늘 비슷합니다. 가치라는 것은 지혜란 말이에요. 가치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꼭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없어도 가지는 게 지혜야. 없어도 가지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은 행복의 척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행복의 척도가 생긴다. 그래서 부류에 의해서 태생에 의해서 그렇게 행복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명문대 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다 하는 것 같으면은 졸업장에 행복 인증이요 도장 찍어줘야지. 근데 그래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니까 뭐 그렇게 나왔다가도 다 행복한 사람 되는 게 아니거든. 다 만족해요? 다 불만족해요? 다 불만족해요. 자기는 막 잘났다고 그렇게 왔는데 종착역이 실은 가도 그 잘난 놈들의 밑에 하수인 노릇을 해야 되고 거대 자본가에 아첨해야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잘났어요. 그 순간 굉장히 자존심 상할까? 자존심 상합니다. 내가 명문대 출신들 내가 재벌가 있는 사람들 그전에 좀 알았거든. 보면은 굉장히 자기
아첨 평생 아첨에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그것 때문에 약주들 많이 하고 하는 장면들 내가 그때 많이 봤어요. 그런 욕구 불만에 의해서 엉뚱한 데 가서 풀고 하는 것들도 장면들도 많이 보고, 또 어떨 때는 어떻게 아주 그돈 돈 모으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부동산에 내가 어떻게 그 재미로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봤고. 근데 그다그 나중에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도적 삶에서 비껴날 수밖에 없는 처지야. 그 사람도 주도적 삶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 누군가 내가 그래도 사회에 나가면은 귀성에 뭐냐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초년병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창의력이나 주도력이나 이걸 인정해주는 상사를 만나거나 윗사를 만나면 참 행복이죠. 근데 그렇게 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지. 출세하는 게 어떻게 자기 창의력과 출세, 손금 없는 거로 출세해. 이게 이제 안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꼭 행복한 게 아니거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창의적이고 주도력을 회복해서 어느 정도 내가 그린 계획대로 그렇게 갈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행복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뭐그 임시적으로 어떤 그 소위 이야기해서 명함, 그 어떤 자리를 받았다든지 내지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소유했다든지 어떤 지책, 명예 이래 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평생 그거 하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늙습니다. 그죠? 늙고 있으면은 누가 전화 와요? 전화 안 와요? 아무 전화 안 옵니다. 왜? 힘들어지니까 전화 올 리가 있는가? 근데 자기가 생각해봐도 과거의 내 영향력에 비하면은 대단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막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겠죠. 10번 비고들이야 만일 중생들이 금생의 노력에 의해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면 참으로 열애는 정진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칭송할 만한 일이죠. 그렇지만 금생의 노력에 의해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혜로워야죠. 지혜로 하더라도 참으로 열애는 칭송받아야, 그 지혜로움도 어떤 지혜를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또 내용이 달라지는 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요즘 세계 상황이나 이렇게 갈 줄은 몰랐는데 아이러니가 그 우리가 소위 이야기한 공예 산업, 공예를 많이 일으키는 산업이 선진국에서 항상 어떻게 예? 중진국 개발도상국으로 쭉 자꾸 밀려 내려옵니다. 밀려 내려오거든요. 밀려 내려오는데 그것이 미국에서 하던 것을 일본이 받고 일본이 하던 것을 우리나라가 받았어. 그래서 소위 이야기해서 뭐냐면은 일본이 하던 거 우리나라 받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위 우리가 철강 산업이라든지 조선 산업이라든지, 물론 일본하고 경쟁돼서 일본이 우위에 있었지만은 일본 입장에서는 그 노동 강도가 심해요, 안 심해요? 여러분 용광로 옆에 한번 가봤어요? 쌀벌합니다. 용광로 옆에 가면은 그 샘물이 끓는다는 입장이 샘물 그릇이 다르잖아. 그죠? 쌀벌합니다. 조선소는 우리 거제도 지나가면서 한번 구경시켜 보잖아요. 조선소에 여러분 그 크레인이 있는데 그 도크라고 하잖아. 배 들어와가지고 이제 건조할 수 있는 그게 얼마나 여러분지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보면은 그거 엄청나게 크고, 참 우리나라 조선 기술 탑인 게, 조선소에서 제일 난감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니까 배 밑에 배가 이제 운행되면은 바다의 이물질들이 배에 달라붙어. 그걸 떼는 작업이야. 그걸 떼는 작업을 옛날에는 망치로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깡깡한다 그래서 하도 철판 두드리니까 깡깡깡깡 소리 나거든. 그게 가장 깡깡을 많이 한 게 여자 노동자, 그다음 애들, 청소년 노동자들이 옛날에 노동 착취 당할 때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나이 많은 사람들. 뭐 기술이 필요 없는 거잖아. 뭐 망치로 계속 때리면 되는 거니까 하루 종일 그만 깡깡깡깡 하면서 그걸 때려요. 오히려 그냥 차라리
페인트 칠하는 사람은 그래도 기술자지. 깨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하도 문제라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로봇가 물속에도 따르르 하면서 그냥 다 벗겨내. 붙어가지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그 로봇가 없어요. 우리는 하도 이제 그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가지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게 노동력을 엄청 써야 되니까 안 하려 그러지. 지금도 실은 그 뭐야 조선소 가면은 대다수 하청 노동자들 외국인이 많습니다. 힘드니까 우리나라 농사 안 짓는 거나 마찬가지야. 농사 힘드니까 누가 져? 지금 외국인 노동자 아닌다면 지금 농촌이 안 돌아가거든. 그렇게 합니다. 어려운 거 안 하려니까 어떻게? 그래서 그 시급 올려줘야 돼, 안 올려줘야 돼. 도시 지금 우리 식당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시급이 중요한 문제지만은 저 시골에서는요 그 시급이라도 와서 일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할 일이지. 근데 이게 지금 어중간하게 우리나라에 걸쳐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걸 지금 이쪽으로 던질까 말까 하는 게 이제 이쪽으로 던질 자리가 중국이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여러분 반도체 그 생산하는 게 그 소위 이야기해서 공해 산업입니다. 반도체 그거 세척하고 하는 그 물질이잖아, 황물질이. 그래서 암 많이 걸리는 거다. 옛날 그 삼성 반도체 나오면 암 많이 걸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악성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 일본에서는 진작 반도체 학가다가 너무 독성이 강하니까 우리나라로 패스한 거야. 그래 삼성이 이제 가져온 거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반도체가 뭐 현대에서는 쌀이 되고 막 이렇게 했다. 그 어중간하게 중국에 넘어가고 걸쳐 있는 게 우리나라였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저 진짜 선진국처럼 임금이 높아요. 아직까지 어중간해. 아직까지 어중간합니다. 저 어디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선진국 가면은 연봉 1억이 서민이래. 거기는 연봉 1억이 서민이래. 물가가 워낙 높고 잘 살고 하니까 서민이래.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봉 1억 하면요. 그래도 고수익자지. 그러니까 그것에 어중간하게 걸쳐 있는 상황에 지금 제조업 빈곤이 생긴 거지. 미국이 제조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모든 것을 수입해 써야 되는데 그 수입해 쓰는 것 때문에 자기들한테는 계속 실업률이 늘어나고 수입해 쓰는 것도 자꾸 빚을 지게 되죠. 자기들이 생산을 안 하니까. 어느 정도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일본에 물론 이 문제는 아니었지만 쌀 난리 나가지고 예? 쌀 산다고 막 줄 서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일본에 왜 그래 쌀 산다고 난리가 나요? 쌀이 주식인데 농사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농토가 줄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네. 당장 어떻게 쌀값이 폭등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모든 것이 제조업이 전략적 산업이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거지. 아이고 저 노동력 싼데 분리줘 가지고 우리가 사면 되지. 우리는 고수익 부가가치를 할 것이다 라고 한 게 이때까지 서방 선진국들의 착각이었다. 제조업이 다 몰락하니까 지금 뭐가 문제가 돼요? 실업률은 늘고 더 이상 고부가가치 산업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금융업으로 뭔 업으로 자기들은 금융업이 고부 이자놀이지면서 금융업이야. 그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런 착각에 우리 해봐야 지금 고부가가치 산업 해봐야 AI밖에 돼 있냐고. 그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 그러고 미국 사람들은 AI 산업에 못 들어가. 머리가 인도 사람보다 현저히 떨어져서 그 애들은 안 되고 할 줄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딱 생겼는데 걸린 게 지금 우리나라가 딱 걸려가지고 서방으로 뭐냐면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매개가 우리나라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위치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싹 다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중국이 탑이지. 그래 되면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귀하다고. 그러니까 예? 일본 같으면 지금 한 방 맞아가지고 사인하고 난리 났잖아. 달라는 대로 주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돈 없는데 안 줄라는데 돈 없는 거 사실이고 하는데 때려요, 못 때려요? 못 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 못 때리는 이유가. 그리고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항공모함을 미국이 지금 못 만듭니다. 만들 기술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항공모함을 만들 기술이 없는데 지금 그럼 미국 떠다니는 항공모함은
저거 옛날 조선소 있을 때 만든 거야. 아직까지 떠달아다니는데 이 계속 떠달아다녀요. 이제 이거 퇴역해야 돼. 예? 우리가 아는 뭐 항공모함들 다 퇴역해야 되거든. 새로 만들어야 돼. 만들 조선소도 없고 노동자도 없고 못 만드는 거야. 그럼 어디서 만들어야 돼? 근데 중국은 지금 세 개를 만들고 있어. 항공모함을. 미국 입장에서는 긴장돼요, 안 돼요? 긴장돼도 지금 경쟁자 중국은 항공모함을 세 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자기들은 퇴역을 앞둔 항공모함밖에 없고 못 만든다면은 항공모함 만들 기술을 어디서든 가져와야 되잖아. 그래서 그 기술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가장 최근에 이지스함을 만들 때 세계에서 가장 성능 좋은 이지스함 구축함을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엄청 강국이지만 우리는 몇 가지가 강국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빨리 선진국 앉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이 역설이 지금 요즘 있다는 거지. 이 역설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절에 와가지고 내가 대충 이렇게 하니까 신도들 잘 따르고 한다 해가지고 그래 막 요거만 하고 요거는 막 하지 말자라고 하면 안 돼. 옛날에 내보고 누가 아유 그냥 대원정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래 뭐 대원정사는 김밥 천국절이라 세상에 메뉴가 다 있다 뭐 하는 게 막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 돼요. 왜? 사람을 충족시키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도 하더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노력이 아이고 나는 그냥 그동안 노력했으니까 뭐 예? 그만하고 이제 저 밑에 그냥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나는 그냥 좀 그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좀 쉽게 얻어쓰지 라고 생각하면 곤란해. 그래서 살면서는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요즘 이야기지만 전략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죠. 아이고 얼마나 어? 움직이면서 운동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보람에 공원 부단히 걸어야 돼요. 그래야 오래 삽니다. 그래서 대화다경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자 612쪽 다섯과 색경 612쪽 다섯과 색경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디가니까야 법망경에 상대되는 게 그것과 비슷한 경입니다. 그러니까 맞지만 이까야 아래서의 법망경. 법망경은 부처님께서 외도 비판을 하시는데 외도 비판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적 사변, 사상적 사변에 대한 것을 쭉 열거를 하면서 비평을 해내는 것이 가장 정형적으로 유명한 경이 법망경입니다. 디가니까야에 나온 법망경. 한번 내가 법망경은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입으로 대뇌 있는데 그건 뭐 디가니까야를 또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 디가니까야 1권 들기 시작하면 디가니까야도 한도 끝도 없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뭐 나이 80대까지도 고생시켜야 될 것 같아서 나도 고생스럽고 그건 도저히 안 되고 그런데 그 비슷한 경이 이제 다섯과 색경 하는 맞지만 이까야에서의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 사변들에 대한 비평을 하는 것이 다섯과 색경이고 제가 이렇게 쭉 보기에는 다섯과 색경이 먼저 성립되고 법망경이 나중에 성립되지 않아요. 다섯과 색경이 아직까지 좀 그 완숙도가 좀 덜 합니다. 법망경에서 62사견 그 어떤 삿된 견해에서 62가지를 되는데 여기서는 37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 항상 우리가 문헌으로 보면은 정보량이 많은 것이 후대에 성립되는 것이 화엄경이 40파음, 60파음, 80파음 했을 때 우리나라 80파음을 읽습니다. 80파음을 읽는데 80파음이 진짜 화엄경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40파음이 먼저 성립되고 60파음, 80파음의 과정으로 거쳤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맞겠죠. 그래서 뭐 40파음은 실은 선제동작 입법개품이 40파음에 해당되고 60파음하고 이제 80파음 사이는
묘한 우리가 이제 39 갑자기 생각하려니 까먹었는데 우리 6664 급여사만은 약창계 보면은 111일 역부일하는 게 그게 품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든요. 39품 원만교 39품으로 돼 있는데 60화면 다른 좀 작게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비교해 볼 만한 내용이 되어 있고 뭐 하원경 연구자들은 그렇게들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헌 비평으로 보면은 지금 5가 색경이 좀 더 뭐냐면 아직 매도 비판에 대한 덜 성숙됐을 때 덜 성숙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문헌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을 때 초기적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붙어 있는 거는 뭐 우리가 중론 이야기할 때처럼 약간 제가 좀 긴장해서 읽습니다. 왜냐면 어려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건 반복 구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공부를 슬렁슬렁 하면서 그냥 했는데 1호 부패도 하고 어제 천도 자리가 나 너무 피곤하거든. 옛날에는 제사를 막 몇 번씩 어떻게 했는지 몰라. 요즘은 하루만 해도 맹해요. 맹해요. 왜 막 온만 그냥 극락가라고 욕을 쓰니까 내가 그런데 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욕을 쓰니까 하고 나면 맹하고 해서 뭐냐면은 월요일날은 슬렁슬렁 가는데 5가 색경은 그러지도 못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싸워뛰셨다. 수거의 아나타 빈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종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미래를 추측하고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주장한다. 당연히 미래, 우리가 아까 입장이라는 건 사람은 앞을 보기 때문에 앞본다는 얘기는 지금 나한테 다가온 장면이야. 저 너에 있는 전망이야. 전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삶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가는 길도 실은 내가 앞으로 지금 가죠, 그죠? 미래지향적이지. 미래지향적. 그래서 앞에 대한 예상을 많이 하고 하지. 특히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앞에 대한 미래 예측을 했을 때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제일 많겠죠. 그래서 미래를 추측한다. 미래를 추측한다 했을 때 이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추측하고 죽음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가 있겠지. 죽음으로 끝나겠어요? 죽음을 넘어서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가 된다는 이야기.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게 되게 궁금했겠죠. 사실상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제일 막대했죠. 물론 이것이 아닌 히랍 시대의 사상도 있지만은 뭐 서양 철학의 전체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 뭐 중세기 우리 신학과 더불은 존재론 탐구에서는 전체가 뭐 다 이야기지. 말이 이제 존재론 신에 대한 탐구지만은 신에 대해서 왜 탐구를 하겠어? 죽음 다음에 뭐 때문에 죽음 다음에 이를 세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 동양은 좀 다릅니다. 동양은 죽음 다음에 생각했겠어요? 그냥 현재가 중요했겠어. 동양은 현재가 중요. 그래서 조금 신학적 그런 사유가 발달하지 않았지. 그래서 동양은 굉장히 현세적입니다. 현세적.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별 생각 안 해요. 여기 뭐냐면 양친 가신 분들은 양친이 천당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뭐 별 생각 없이 뭐 알아서 가시겠지. 뭐.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요?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그 생각 안 합니다. 뭐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그거는 생각 안 하는데 뭐 별로 생각 없어요. 이거 동양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동양 사람들이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의 종교가 우리나라 뭐 세계 종교 백화점이잖아. 세계 종교 백화점 5만 종교가 다 돌아갑니다. 요 안에 신흥 종교까지 해가지고 막 다 돌아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싸움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삽니다. 왜요?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지금 그거 가지고 절대적으로 싸울 필요도 없고 막 그렇습니다. 뭐 안 싸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이익 가지고 되게 싸우잖아요. 왜 새벽 기도 가요? 자기 이익 때문에 가는 겁니다. 네. 새벽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해도 새벽 공부를 해야 공부를 더 잘할 것 같고 기도를 해도 새벽에 남들 잘 때 뭐 내가 뭘 좀 해놓는 것이 좀 그래서 윤달에 그래 집착하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종교가 들어와도 그만하게 그렇게 하는지 물론 이제 그게 세뇌돼 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뭐 여러분 뭐 신천지가 저거 안 말하면 저거 몇십만이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신천지가 우리나라에 뭐 영향을 주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렇잖아. 우리 기독교 돌아가 제사 지내지 말아라고 그렇게 막 난리치는데 다음 주에 다 제사 지낸다니까. 추석 때문에. 이 추석은요. 이 관념은 그냥 빨리 햅쌀밥 먹고 싶은 관념이 신라시대 때부터 있어가지고 쭉 내려온 관념이라 이 배반을 못해요. 이거 뭐이자고 그래도 다 타향살이 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고향 가가지고 폼도 한번 잡아봐야 되겠고 옛날 그냥 유교 사회 안에서 꼰대들 그냥 그래도 좀 목소리라도 지르기라도 해봐야 되는 게 명절인데 그것들이 어떻게 그냥 하게 엎어지겠습니까? 물론 우리 다음 세대는 난 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추석 이런 명절들을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유교적 문화공간하고는 조금 다른 문화공간, 우리하고는 좀 달라서 그렇지만 여전히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럼 뭐 기독교 제사 안 지낸다고 제사 어차피 안 지내는데 제사 안 지내라고 교회 가겠어?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동양관념의 특징인데 어쨌든 인도 사람들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 세계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했고 여전히 우리한테도 실은 나이 70, 80 넘어가면 이것 때문에 고민 빠집니다. 어디 가서 죽을까?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해서 부처님한테 제일 많이 해요. 지장보다는 제일 더 많이 해요. 지장보사가 나옵니다. 좀 좋은 데 보내달라고. 자기가 암만 생각해봐도 실은 못된 짓 많이 했거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주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라고 했을 때 기억과 상상이 있잖아요. 기억과 상상. 항상 사람을 진보적,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낭만, 진보 이게 진보라는 것이 사회학적 언어로 진보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일상 노멀한 거하고 별다른 특별한 생각을 하는 것은 상상입니다. 상상은 우리가 상상의 자유가 있다 하잖아. 어떤 자유도 가능해지거든. 여러분 최초로 비행기 날린 사람 누구지? 라이트 형제잖아. 여러분 라이트 형제 엄마 입장에서는 라이트 형제가 좋았겠어요. 저것들이 미쳐가지고 계속 그냥 날자고 저걸 뜯어붙였다 하면서 저거서 그러니까 속이 터지죠. 근데 날렸지. 근데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날리는데 라이트 형제가만 했어요. 온 놈들이 날아보려고 별짓을 다 했어. 예? 그래서 이 날린 거란 말이야. 그 별짓을 다 한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야 저 무슨 좀 어처구니 없는 저런 무모한 일을 할까라고 옆에서 생각했겠지만 그 사람들의 에너지 것들이 모여서 라이트에서 그냥 튀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상상들이 진보라는 겁니다. 진보라는 것이 지금 일반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도전해보지 않는 것이 뭐냐면 진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도 진보적이죠. 누가 바다를 나가고 싶어요. 그냥 그때 당시 스페인 돌 뜯어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때는 스페인 함대가 무적 함대였고 전 세계적으로 에스파니아 이쪽이 가장 강했는데 그래도 풍족하죠. 근데 풍족함에 있어요. 그 풍족함을 그냥 뒤에 그 풍족함에 고무되어서 저 말도 안 되는 아메리카까지 가는 거야. 실은 뭐야 지구가 얼만큼 큰지 모르고 콜럼버스는 어디를 가려고 하다가 아메리카 도착했지? 아메리카도 섬에 도착했는데 어디 가려다가 콜럼버스는 인도 가려고 그랬어요. 인도 가려면 희망봉 돌아가야 되거든. 희망봉 돌아가니까 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멀게 가는데 여기 쏙 돌아가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래 쏙 돌아가니까 신은 여기 쏙 돌아가는 게 엄청 먼데도 지구가 얼만큼 큰지 모르니까 쏙 돌아가보지 해서 갔는데 어떻게 인도 가려고 갔는데 아메리카야. 예,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 발견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싹 다 그런 것들이 진보입니다. 진보라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 같은 것들이 진보. 왜? 상상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옛날 시대에는 그러한 상상의 영역에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내가 체험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아. 요즘은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다 가보지. 달도 가고 뭐도 가고 뭐 다 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런 문명의 개화기 아직 과학 문명이 생기기 전에는 뭐로만 할 수 있었냐니까 사변으로만 할 수 있어. 사변으로 상상을 해서 저 유토피아를 만든 것을 우리 종교라 그러고 유토피아적 상상을 하는 것이 종교고 아니고 그 상상을 정리한 것이 철학입니다. 상상을 정리해서 체계화시켜 보려고 해서 그 사변으로 해서 유토피아적 세계라든지 어떤 존재의 완성이라든지 이런 상상이 아닌 사변화해서 체계화한 것이 이제 철학인 것이죠. 그래서 철학과 종교는 실은 처음에는 이게 이 나누기가 애매한 그런 장르였는데 인간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15세기, 16세기 지나오면서 철학 장르들이 뭐 중세기에서 이제 나라라는 것이 제도화되고 현실적으로 좀 더 이제 봉건제도 국가라는 체계가 형성이 되고 삶이 제도 안에서 완성되고 했을 때 그 인간의 철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뭐 서양에서 여러 가지 뭐 경험론이나 관념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동양에서는 성리학 이제 유교들이 예전에는 그냥 훈구학이지 유교의 고전들을 그냥 그대로 해석해내는 거였다면은 그것이 이제 훈고에서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유자의 사상을 전개한 게 뭐 성리학부터 뭐 주작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도 있고 또 뭐 인도에서는 오래된 힌두의 문명이 이제 육파 철학 같은 그러한 학문으로 정립되는 그런 시기를 각 그 대륙마다 다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부처님 때 이 시기는 옛날 고대 사람들의 뭐냐면 종교적 사상적 사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종교와 철학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상상해 볼 수 있는 만큼 상상하려는 노력. 엄청난 노력이지. 엄청난 노력.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왜 철학이 사람들한테 각광을 못 받느냐 했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만큼 생각하는 시대요. 체험해 보려고 해도 다 못 체험하는 게 요즘 시대야. 과학 문명 때문에. 그래서 철학적인 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철학이 요즘 많이 뒤처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생각의 여백이 많아지지. 생각의 여백이 많아요. 요즘 사람들 생각해요. 아까 이야기대로 생각 안 해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니까 생각을 안 해요. 다시 한번 철학. 다시 한번 사유하는 것들이 요즘 또 일어나는 일. 그래서 인문학이 이 인문학이 이제 갈 데도 없고 인문학 여러분 문과 가요, 이과 가요 하면 요즘 이제 문이과 없어졌지만은 다 문과 도시락 싸고 말렸잖아. 취직 안 된다고. 근데 사람은요 문과적 삶을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해야 아까 얘기했던 의미와 가치가 자기 나름 생기기 때문에 문과로 취직은 못하겠지만은 자기 스스로 행복해지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일이다 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교리 주장을 한다. 1. 어떤 자들은 우리 한 챕터만 읽어보죠. 어떤 자들은 자아는 인식이 있고 죽은 뒤에도 병들지 않는다. 자아라는 것은 당연히 있고 그 자아에 인식이 있다는 얘기. 즉 자아 이꼴 식이라는 얘기야. 자아와 식하고 동일선상에서 놓는. 물론
인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와 아와 인식을 별개로 넣는 의미로 자아는 인식이 있고라고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아와 식이 동일한 거예요. 식. 그러니까 내 식을 자아라고 생각하는 사람. 죽은 뒤에도 내 식이 죽은 뒤에도 병들지 않고 내 몸은 몸뚱아리는 병들지만은 식은 병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죽은 뒤에도 병들지, 죽은 뒤에도 그대로 있고 존재하면서 병들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어떤 자들은 자아는 인식이 없고 죽은 뒤에도 아니 자아는 내가 지금 현행하는 인식하고 달라, 식하고 달라. 자아는 그래서 죽은 뒤에 병들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식이라고 했을 때 현실 인식을 이야기하고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의식이 죽은 뒤에도 계속 있는 건지 아니야. 자아는 의식과 관계가 없어. 자아 나름대로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죽은 뒤에도 병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자들은 자아는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요? 인식이 없다면은 죽고 난 다음에 자아는 내한테 무슨 소용이야? 라는 나름의 계산이 성립되겠죠. 내가 인식이 없다면은 자아의 인식이 없다면은 죽고 난 뒤에 자아는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나라는 것은 지금 인식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자아는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식이 없는 것도 아니며 죽은 뒤에도 병들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자, 이 주장이 불교 안에는 자아는 인식이 있고 라는 건 뭐야? 식무변처에 해당되고 자아는 인식이 없고 라는 것은 무소유처에 해당되고 자아는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비비상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라는 것은 불교 안에서만의 생각이야. 그러면 인도 사람들 종교 안에서 죽음을 대하는 일반적 생각. 인도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식무변처, 그러니까 식에 대한 문제, 무소유에 대한 문제, 비비상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실은 인도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사별에 있었던 언어라. 그럼 이 언어를 그대로 그냥 망고대로 채용했을까? 이 언어만 채용했을까? 이 언어만 채용하고 내용은 다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실은 비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앞에 식무변처 앞에 뭐가 있죠? 불교는? 공무변처가 있죠. 공무변처가 있죠. 다르죠? 그 공무변처, 식무변처 했을 때 그 의미도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인도 일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종교적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읽어갑시다. 자, 614쪽. 네 번째, 어떤 자들은 중생이 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멸과 멸절과 파멸을 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아이고 뭐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번이 제일 많을 것 같아, 2번이 많을 것 같아, 3번이 많을 것 같아, 4번이 많을 것 같아. 1번 인식과 자아가 동일해. 그래서 나중에 식이 죽고 난 다음에도 병들지 않고 계속 있는 거다. 식은 병들지 않고 불별하는 것이다. 불별하는 것이다. 2번 아니야. 식은 사라지고 자아는 불멸할 것이다. 3번 아니야. 자아라는 것은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것이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는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생 인식하고 다른 거야. 자아의 인식은. 라고 하는 것이 3번이야. 4번은 뭐죠? 아이고, 죽고 나면 다 끝나지 뭘.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아. 라는 게 4번이야.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일본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도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옹호했겠냐고? 일반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
소위 이야기해서 그런 게 1번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영혼. 예? 그래서 아니 그 여자 이름 무슨 뭐지? 데미 무어 그냥 지난번 형사로 나온 영화 보니까 아이고야 막 얼굴 살벌하게 나왔더니 그냥 그때 착 나올 때 그때 남자가 뭐 패트릭 스웨이지인가 뭐 하여튼 뭐 하는 남자가 탁 나오는데 뒤에서 그냥 물레를 같이 돌아주니까 온 여고생들이 다 울어요. 아니 거기에서 영혼이 나타난 거야. 영화 장면으로 보면 패트릭 스웨이지가 뒤에서 같이 찍어준 거야. 영혼 아니거든. 근데 너무 영혼인 양 다 공감을 한다는 눈물을 흘려요. 죽은 뒤에도 어떻게 데미 무어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기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심이 되지. 안심이. 그래서 그냥 아유 우리 아버지는 가셔서 어디 가셨을까요? 뭐 어디 알아서 갔겠지. 이야기가 들어요. 아유 좋은 데 갔다 해야 기분이 좋아요. 좋은 데 갔다 해. 아유 그냥 마치 그냥 제삿날 되면은 저거 먹은 것처럼 아이고 어머니 오셔가지고 많이 드십시오 한다고. 뭘 엄마가 와서 많이 굶겠노. 그렇게 한다고. 왜 그게 안심되니까. 이게 시기라는 것이 불멸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냥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시기라는 것이 불멸해요. 이 시기라는 것은 현생에 있는 일이야. 조금만 더 생각하면 시기라는 것이 이게 아니 시기 불멸이 같으면 사람이 혼수 상태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시기 불멸 같으면은 코마로 떨어져요 안 떨어져? 안 떨어지지. 말이 되느냐고. 코마 상태가 없어야지. 사람은 코마 상태로 떨어지잖아. 식이 이게 살아는 있는데 식은 없어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그걸 관찰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 죽음을 봤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식은 없어져. 근데 그 자라는 것은 시가 아닌 다른 무엇에 의해서 불멸로 갈 것이야. 근데 코마 상태로 떨어지다 식이 없어진 것 같아. 근데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럼 코마 상태에 다시 정신을 차리기도 하잖아요. 그는 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라고 하지만 어떻게? 아이가 죽으면 다 끝나지 라는 생각.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일반적 생각과 똑같죠. 이런 일반적 생각. 그걸 인도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관념에서는 아마 연심 동의하나? 죽으면 다 끝나지 그제? 라고 하는 단멸을 하는 게 아직 살만해서 그렇습니다. 지 목숨이 까딱까딱 하면요. 이게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자, 5번. 어떤 자들은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을 주장한다. 어떤 자들은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열반이라는 것이 여러분 불교의 답은 어느 답 같아요? 5번을 좀 밀어줄랍니까? 그렇게 해봅시다. 이처럼 그들은 1. 자아는 죽은 뒤에도 병들지 않고 존재한다고 주장하거나 2. 중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단멸과 멸절과 파멸을 주장하거나 3.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을 주장한다. 죽음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5가지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3가지로 분류가 돼. 죽음 뒤에 불멸인가? 아니면은 단멸인가? 아니면 지금 여기 열반인가? 라는 3수로 정리되기도 한다. 자아의 인식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그래서 이처럼 견해들은 5이지만은 3이 되기도 하고 3이지만은 5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5과 3의 유학이다. 그래서 5과 색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마 그냥 충분히 추석 연휴에 더 상상을 해가지고 아주 풍부하게 죽여주고 풍부하게 살려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 니까야는 2주 쉬다가 읽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